일단 시간이 윤 대통령 편이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이에요. 야권 내에서 나온다는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뭐 이렇게 지체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들이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탄핵을 인용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윤 대통령 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중립적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0% 확실한 거는요.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5개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벌써 하나 있고 그것이 이제 고등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2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됩니다. 파면돼서 대선의 기회가 주어져야지 만약에 파면되지 않고 그냥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그 리스크의 그 시간은 째깍째깍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대선까지는 본인의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3월 26일 날 판결 선고가 나고 그때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6월 26일까지는 판결 선고할 겁니다. 무조건 6월 26일까지는. 그게 법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5월에 그 대선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초조한 쪽은 이 대표 쪽이 더 초조해 보인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많이 주어질수록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2심에서도 똑같은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 가능성은 좀 상당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3월 26일 네네.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오고 그게 유감스럽게도 인용 판결이 나온다라고 해도 2달이면 제가 봤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기가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급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